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0일만 미쳐라 99일차 이제 100회가 머지않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또 리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또 훌륭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직원들의 강점을 살리고 그들의 약점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너지가 나는 것이고 그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함께 하고 있는 그 조직원들의 능률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강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 우리는 그걸 뭐 팀원, 조직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조직원들의 강점을 찾아내 그들을 필요한 분야에 배치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그건 비영리 단체이든 일반 회사이든 또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조직이 뭔가 능률을 발휘하고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조직원들의 강점을 필요한 분야에 배치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스킬, 기술이 돼야 되게 숙련해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결국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팀 빌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 뭐 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구성원으로서 즉 팀원으로서 나는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를 분석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총판사 사장님들은 내 팀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내가 지금 현재 팀이 없이 나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포지션, 즉 대리점이라든지 스테이션 운영을 하는 매장 점주님들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각자의 내가 팀원으로서 강점, 약점을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팀원의 강점, 약점을 체크해 봅니다. 이제 이름을 그냥 나 예쁨, 이 사람이 대리점 창업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의 강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분은 제품에 대한 확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한번 이 프로파일링을 해보고 프로스펙팅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주변 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좋고 평판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초기 컨택을 할 때 그 고객 내지 잠재 창업자에게 호기심 유발을 굉장히 잘하고요. 현재 이분은 5개 이상의 사교 모임에 또 장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분의 지금 사업적인 약점이 뭔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월간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라든지 창업 설명회라든지 또 다양한 대리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바코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슬리밍고의 바른자세 캠페인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캠페인 과정인데 이 바코디 이 행사에 초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하시고요. 또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해서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고객이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슬리밍고 얘기를 또 제품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창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팀원이 누군가가 있는데 분석을 이런 형태로 또 이것보다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더 좋겠죠. 또 이제 강건함이라고 하는 대리점, 이분 남자입니다. 아까 여자분이셨고 이분의 강점을 보니까 본인의 체험이 확실한 거. 그리고 입담도 좋아요.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또 이분 스스로가 또 재력이 있어요. 돈에 막
쪼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약점을 보니까 대리점 교육이나 기초 이런 기본 교육이 부재해서 교육 참여를 좀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초대는 잘 하시는데 마무리, 클로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얘기를 보니까 말이 가볍다. 한번 해봐. 그냥 좋아.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던진단 말이죠. 진정성이 좀 없는 거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클로징이 안 되는 하나의 사업적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팀원들을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툴이 내가 조금 더 세분하게 나는 분석을 하겠다 하신다면 그 도구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팀원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분석을 실행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그 팀원의 강점과 약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팀원들이 있다면 총판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매장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 창업자 중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의 강점 중심으로 사업 개발을 해 나갈까? 약점을 어떻게 상쇄시킬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 필요한 강점을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봤어요. 이게 예시입니다. 참조해서 여러분들의 팀 빌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은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 개념인 이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얼마만큼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표적 고객 소개를 얼만큼 활성화하고 있느냐. 표적 고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고객, 제품이면 제품, 또 제품 중에서 이 사람은 다이어트다, 이 사람은 자세 교정이다, 이 사람은 통증 관리다, 이 사람은 미용이다, 이 사람은 건강이다 등등 표적 고객을 어떻게 이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지금 우리 슬리밍고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특허받을 있는 바른 자세의 기능을 얼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또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분이 스스로 지금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회사의 철학,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목표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각각의 제품들이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서 상대방들이 수용하도록 만드냐, 공감하도록 만드냐, 상대방들이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바른 자세 시연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분이 그걸 또 봐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과 동행해서 또 그분을 설명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고객한테 얘기하듯이 한번 나한테 해봐라.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봐야 되겠죠.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창업 중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되어진 또는 렌탈되어진 이 고객들을 어떻게 가이드하고 있는지 저희는 그걸 슬리밍고 333이라고 해서 그 슬리밍고 333 운동을 실제 매장을 중심으로 하는지 또 홈케어를 중심으로 하는지 그죠?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대리점이시라면 고객들을 유품 333 운동으로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죠? 포인트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바우처 사용을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우리가 고객을 초대하는 가장 편안하면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지금 이 과정이죠. 그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초대가 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코디를 그냥 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그들이 이제 좀 액션을 할 수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표적 고객을 나에게 소개를 해주는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또 그분이 이제 고객이 돼서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지금 보이시는 이 과정들을 순서는 약간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6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창업 중개에는요 창업 설명회도 있을 거고 그죠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창업 설명회와 매장에서 하는
창업 상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월간 일정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을 얼마만큼 지금 활용하느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월간 일정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서 사업해도 월간 일정은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회사와 각 지역의 지사와 그리고 각 매장들과 직영점과 이 전체적인 우리 구성 요소들이 조직화된 이 구성 요소들, 즉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정들을 얼마만큼 지금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 팀원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고 또 그들의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산출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매우 잘하면 5점을 주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난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면 10점을 주셔도 무방하고 또 20점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5점을 매우 잘함, 4점을 잘함, 3점은 보통, 2점은 좀 서툰, 1점은 못함, 빵점은 전혀 안 하거나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표로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대리점이 있다라고 볼게요. 남이라고 하는 대리점이 있고 복길이라고 하는 매장 스테이션이 있고 고깃집을 하는 또 이분도 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고 각각의 항목 프로스펙팅과 표적 소개, 제품 사용의 기능 수치 두 번째, 세 번째 바르코드 초대, 네 번째 제품 설명이 발현자의 시연, 즉 발현자의 시연 역량, 다섯 번째 창업 중개, 여섯 번째 슬리밍고 333 운동. 각각의 항목을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면 총 6가지 항목이 5점씩 받으면 총점이 30점이 만점이 될 거니까 각각 창업 유형에 맞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몇 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부족한 게 뭔지를 체크하고 그게 교육이 부족한 건지 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상향 평준화를 시킬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체크해서 바른 자세 시연 역량이 약한 홍길동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자세 시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서 1대1로 코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잘한다는 그걸 보여줘서 나를 오늘 좀 따라다니십시오라고 해서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약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주고 강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죠? 현재 이분이 시간상 수입은 벌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약하다고 하면 보십시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뭐가 강합니까? 소개하고 프로스펙팅 굉장히 강한 5점이에요. 그 다음 강한 게 뭐죠? 창업 중개입니다. 홍길동 씨한테는 창업 중개에 좀 집중을 시켜야 돼요. 왜? 이게 강하잖아요. 근데 제품 설명과 발행 자세 시연이 지금 약하니까 이거는 차차 개발을 하도록 하고 세 번째 발행 자세 코디네이터 초대를 잘하는 이분이 왜 창업 중개를 잘하나 봤더니 프로스펙팅이 강하고 초대를 잘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초대에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창업 중개에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개발을 역량을 발휘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에 맞춰서 오늘 하루 일정과 주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이 창업 설명회를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 건지 그렇죠? 창업 설명회는 내 지사에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타 지사나 이 B2B 협력 업체나 이런 곳에 있는 창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창업 중개 횟수를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걸 가지고 하면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팀원들. 그리고 지금 내가 팀원들을 이렇게 빌딩하는 단계가 아니시고 나 혼자서 한다면 내가 이 6가지 항목에 무엇을 잘하는지 지금 평가를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의지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리더가 힘든 것은 이들과 함께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지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 즉, 리액션을 하고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팀원과 부딪히고 만나고 대화하고 또 목표를 상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친교 활동을 통해서 이들과 친밀도를 또 높여 나가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공정하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팀원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된다. 즉 아까 같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드렸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 리더로서의 나의 시간과 목표와 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수입해야 나도 목표 달성을 할 거 아닙니까? 리더가 목표를 가졌고 이번 달에 1억을 내야 되겠다. 뭐 5천만 원을 내야 되겠다. 뭐 2억을 내야 되겠다. 내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팀원들과 상담해서 어떻게 분배를 해서 각각의 목표와 수입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이 이걸 하도록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냥 허공에 외치는 목표인지 진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그렇다면 이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금 이번 주 일간 계획과 월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일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한다면 고객이 대리점 전환할 건지 아니면 그들을 고객이 표적 소개를 하게 만들 건지 또 대리점 교육이 있다면 이들을 대리점 교육에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건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앉아서 대리점 교육 시간에 거기서 중교육을 켜서 같이 들어야 되겠죠. 주도적으로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가서 억지로라도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 제가 이런 게 부족했네요. 아, 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꾸자꾸 어떻게 돼요?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각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웨이크업. 이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각성,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 일과가 있고 자기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동기부여라는 건 말만 하는 동기부여됐지만 보여주는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안 들어? 내가 가가지고 그 시간에 켜. 오늘 못 들어? 다음 주에 또 가. 또 켜. 이걸 내가 보여주는 그 대리점 똑같이 합니다. 아, 들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같이 듣는구나. 이걸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목표 설정인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말만 허공에 맴도는 걸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 늦잠 자는 애기나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흔들어 깨워야지,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리더가 갖춰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타지 않으면 옆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는 사람을 못 깨웁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구성원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좋은 성과는 칭찬합니까? 칭찬에는 선물도 포함될 거고 정말 말로써 하는 칭찬도 포함될 거고 그 사람의 좀 뭔가 존중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업무를 팀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고 내가 다 못하잖아요. 내 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체크해봐야 되고 또 혼자서 모든 업무를 내가 다 짊어지고 수행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좀 분배를 해서 나눠서 같이 하면 될 텐데 아까 그 사람들이 강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인 거고 네 번째는 나의 행동, 리더로서 나의 행동, 성격,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부하 직원, 여기서는 직장은 부하 직원일 거고 팀원들이라면 팀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되겠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고 시계추처럼 왔다리 오곤 있는데 아무 결과가 없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귀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귀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 과정 이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째는 이 팀원,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까? 즉 동기부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구성원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보는,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또 실수나 결과가 잘 안 나왔을 때 에이,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실수에서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되고 뭘 깨닫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피드백입니다. 실패해도 잘했습니다. 오늘 뭐 처음에 저는요 50명 만났는데도요 한 명도 고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는데 잘 이겨내니까요. 그게 다 저에게 이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우리 리더십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이 돼요. 내 리더십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우리 팀에 우리 팀을 내가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 팀의 색깔은 뭔지를 또 확립을 해봐야 되겠죠. 전략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요,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전술보다는 상위 개념이고,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략, 이런 걸 이제 전략이라고 부르죠. 우리도 이제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왜? 특성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끌어 나갈지 방향이 세워지잖아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우리 팀의 색깔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팀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팔로우라면, 내가 어떤 조직원이라면, 어떤 지사의 대리점이라든지 소속된 매장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먼저 개인기가 강한 팀 조직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요, 개인들의 역량과 목표를 정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판매하는 각자 도생 유형입니다. 이게 좀 조직화가 잘 되긴 어려워요. 근데 각자 개인기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장점은요, 샵인샵, 매장 또는 본업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직업이 지금 있는 상태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창업자들이 많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 전개되는 특성. 그래서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하라고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면서 하여튼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존재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올린, 그러니까 전업하는 창업자의 부재로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이 조직력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좀 약하다. 또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을수록 이 사람들이 본사나 이 리더인 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의존하는 의존도, 집중도가 많이 약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번 달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목표 전달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리더십으로 이 발휘되기에 사업의 무게 중심이 좀 많이 흔들리거나 견고하지 못하다. 또 영속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지금 기존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과 부업의 간격을 좀 좁히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이런 개인기가 많은 사람이 많이 되면 리더로서 나는 매출은 일어나서 유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좀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기가 강하지만 조직력은 약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좀 만들어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안정화라는 말이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뭔가 내가 창업 설명회를 주관하고 또 이런 대리점 교육이 있고 한데, 바코드 교육이 있고 한데 참여자가 자꾸 약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창업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 어떤 게 우리가 효율적인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게 유리한가? 이걸 냉정하게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조직력이 강한 팀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서 목표를 어디에 맞춘다? 개인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조직 중심으로 설정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있다. 장점이 뭐냐면
이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스템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개인들의 강점과 우리 팀의 강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타인의 능력과 시간, 타인의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합니다. 내가 매장이 없어요. 매장이 없으니까 매장이 있는 우리 지사의 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매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내가 창업 설명회 어디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주최를 못해요. 하지만 내 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사람이 주최를 한대.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갖다 활용하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강점을 중심으로 올인하는 창업자와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력이 있는데 거기 의존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의 역할과 그 창업의 시즌, 내가 대리점일 때와 이 사람이 좀 창업을 좀 더 규모 있게 크게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총판사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전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시즌이 됐어요. 그때 철에 따라 맞는 역할. 근데 개인의 책임감과 그들이 해야 되는 리더십과 또 업무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좀 개발하려고 하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혁신 행동을 그들이 안 하면 이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고 리더십이 상실되게 되고 조직력이 약해진다. 계속 사람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초기에는 모르니까 고객만 모시고 오든지 예비 창업자만 계속 갖다 나르는 형태, 이 중개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총판사이면 곤란하다는 거죠. 총판사라는 역할과 시즌에는 대리점들이 이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들이 어떻게 하니까 조직화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럼 대리점 교육을 내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럼 내가 대리점 교육을 이해하고 내가 대리점으로서 그 이해된 활동들을 실제 해봐야 경험치가 있어야 이들이 이런 뺀질거릴 때, 교육 안 합니다, 이럴 때 할 때 내가 그럼 어떻게 이들을 가이드 해줄지, 그렇죠? 공감하고 대리점 교육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고 우리가 왜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케어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제 다음 주 1시간이 남았는데 우리들이 각각의 내가 팔로워로서 나는 이 지표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30점 만점의 항목에서 난 몇 점 정도 되는지, 정말 30점 만점이면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부족하다면 어떤 것들을 좀 상쇄시키고 강한 쪽으로 집중하고, 이 6가지 정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 행동을 하면 이 6가지의 활동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하게 되면요 1년을 하게 되고 2년을 하게 되고 3년을 하게 되면요 점수로서는 뭐 4점이고 3점이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복리 효과로 내가 성장을 하게 돼요. 평타 이상은 친다고. 자, 이런 예시를 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 야구 잘 모르고 잘 못하지만 프로 야구를 하게 되면요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1군 선수들은 경기를 뛰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프로 구단 소속되어서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이 1군입니다. 근데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선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2군이라고 불러요. 벤치 멤버라고 불러요. 근데 이 2군은 언제든 경기를 또 1군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1군보다 실력이나 뭔가 사고방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체력적으로나,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1군과 비교해서 약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동네 동호회나 클럽하고 경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차가 나는 거예요. 기량차가. 왜? 그들은 프로거든. 그죠? 못해도 동호회보다 잘한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요. 제가 슬리밍구 일만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1번부터 5번 항목, 6번부터 10번 항목. 여러분들이 이걸 잘하게 되면요.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학교 일을 하든, 비영리 단체에 가든, 여러분들이 개인 자영업을 하든, 그 사람은요, 8군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못해도 2군은 합니다. 근데 2군 하는데 동네 이런 걸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월등하게 잘할 수준차가 난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드리고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팀, 조직, 리더십, 그리고 우리 팀 색깔, 팔로워로서 나의 냉정한 메타인지 평가. 내가 슬리밍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일을 잘하고 나는 뭘 못하고 있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지?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백미의 대장정의 이 마침표를 찍는 100회 줌 미팅인데 그때는 전체적인 것을 좀 리뷰를 하고 좀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팀을 진짜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여러분들의 팀 그리고 여러분들의 팔로워로서 개인의 역량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